Today we're going fishing in Samchuk. We're already in the middle of the boat and the view is absolutely stunning as you can see in the back here.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 그리고 이제 막배에서 내린 낚시꾼들의 웃음소리. 강원도 삼척의 어느 항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풍경인데요. 오늘 이 평범한 어촌 마을에 한 외국인 여행 유튜버가 나타났습니다. 처음 와보는 삼척, 처음 타보는 배 낚시. 그런데 이 낚시 여행이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에 올라탄 그는 안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보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맑은 하늘과 짙푸른 동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삼척의 해안선까지. 배의 중간쯤에 앉으면 뒤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치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라며 연신 카메라를 돌려댔는데요. 몇 시간의 낚시 끝에 제법 많은 물고기를 낚은 그는 오늘 하루가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사실 그가 삼척 앞바다에서 낚싯대를 들이운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능숙하게 미끼를 끼우는 선원들의 손놀림을 어설프게 따라하며 시작한 낚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맛에 재미가 붙었던 모양입니다. 네. We got so many 예, 좀 파란색, very 파란색, successful 파란색의 today. 거름을 파는 데이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그렇게 낚아올린 물고기들은 그날 저녁 상 위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Here we got the fish that we caught today. Nicely chopped up into nice sashimi. Very delicious. Alright, so let's try these. We got some sauce. Delicious. 낚시를 마친 그가 향한 곳은 바다 바로 앞에 자리한 숙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걸어서 1분 거리에 펼쳐진 새파란 바다. 주방과 욕실, 거실까지 갖춘 아담한 공간을 둘러보며 그는 생각보다 훨씬 좋다며 놀라워했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바닷가 뷰를 가진 숙소를 하루 만에, 그것도 이 정도 가격에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눈앞의 바다를 바라보던 그는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만 바라봤습니다. 숙소 발코니에서 내려다본 마을 전경도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알록달록한 지붕들이 이어진 어촌 마을과 그 너머로 겹겹이 쌓인 산등성이가 한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정도의 오션뷰와 마운틴뷰를 동시에 누리려면 유럽 대도시 근교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임대료를 감당해야 할 텐데 이곳에서는 하룻밤 숙박비만으로 이 모든 풍경을 통째로 빌린 셈이었죠. 그런데 이 여행 유튜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비단 바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숙소 근처를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오래된 한옥 한 채.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의 디자인과 전체적인 건축 양식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라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솔직히 가격이 얼마나 할지 궁금하다는 말도 덧붙였는데 You know, I think the design, the overall architecture of like traditional Korean houses are so cool and interesting. Like, I wonder how much these go for, honestly. And as you can see, there's nobody on the road, no cars, you know. 도로에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고요한 마을 풍경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완벽한 휴식처였던 셈이죠. 그는 서울에서 벗어나 이런 곳에서 쉬는 것이야말로 진짜 휴가라고 말하며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해안 마을을 꼭 들러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해질 무렵 골목을 걷던 그의 카메라에 우연히 담긴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녁 햇살을 쬐고 계신 할머니 세 분. 그는 카메라를 조용히 그쪽으로 돌리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길가에 앉아 저녁 햇살을 즐기는 귀여운 한국 할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That's how life is supposed to be, I think. Check out this beautiful view. Oh my gosh. It cannot get much better than this. Okay, so the accommodation we're staying at actually allows us to go into their garden and just pick out some vegetables that we can eat. So I think that was pretty cool. 낯선 외국인이 카메라를 들이대도 경계하기는커녕 손을 흔들며 반겨주시는 할머니들의 모습에 그는 이 마을 사람들의 여유와 정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영국이나 독일의 시골 마을이었다면 낯선 이방인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웃어주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 그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낯선 도로 표지판과 신호체계에 조금 긴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막상 달려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며 오히려 익숙한 나라의 도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입니다. 기름을 넣으러 들른 주유소에서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직원이 직접 차로 다가와 주유를 해주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릴 필요조차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돈을 내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차를 두고 나가기 편리해요. 정말 편리하네요 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lright, so we're filling up gas right now, and it's a full service, so somebody comes to the car and fills up the gas for us. Like right here, you're paying for it. Don't even need to leave the car. Super convenient. And 미국이나 캐나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카드를 긁고 기름을 넣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는 이 작은 서비스 하나가 외국인의 눈에는 세심한 배려로 다가온 것이죠. 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무코에 있는 작은 등산로였습니다. 가파른 계단 옆으로 이어지는 벽화와 조형물들을 지나며 그는 이 산책로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이 벽에는 예술작품이 있어요. 그래피티도 있고 그래피티가 아닌 것도 있는데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카메라를 들이대기 바빴는데요. 3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동네 뒷산 산책로에도 이렇게 정성 들인 벽화와 조형물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까지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작은 해안 마을이라면 이런 산책로 하나에도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 경우가 흔한데 이곳은 누구나 무료로 오르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등산로를 다 내려온 뒤에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담벼락을 가득 채운 지도 모양의 대형 벽화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서 마을 전체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좁은 골목 하나까지 세심하게 꾸며놓은 이 작은 어촌 마을이 어쩌면 유명 관광지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And check it out. All of these steps show you a different way how to lose calories. For example, there's like singing or going shopping for 60 minutes burns 160 calories, or like laughing for like 60 minutes burns like 200 calories or something, or 30. And yeah, pretty cool. I've never seen that. Today we might actually go to a beach and go for a little dip. So we'll see if we can find a beach that has like a nice kind of access to the water. And before that, I think we're grabbing some lunch. So let's go. 배고픔을 참지 못한 그는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밥에 소스를 슥슥 비비며 한 입 크게 떠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네요 라며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반찬 하나하나를 신기한 눈으로 살펴보며 무무침까지 골고루 맛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메인 요리 하나를 시켰을 뿐인데 김치부터 나물, 무침까지 한 상 가득 차려지는 이 반찬 문화는 외국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독일이나 스페인의 식당에서는 시킨 요리 딱 하나만 나오는 게 당연한데 한국은 기본 반찬만으로도 이미 한 끼 식사가 완성되니까요. 점심을 든든히 채운 그는 곧장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새하얀 백사장을 마주하고는 한동안 발걸음을 멈춘 채 바다를 바라봤는데요. 성수기 유럽의 유명 해변이라면 발 디딜 틈 없이 파라솔이 빼곡했을 텐데 이곳은 그저 고요한 파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I should go and grab my girlfriend's shorts right now because I forgot my swimming pants at home, unfortunately. So I have to wear my girlfriend's pants. And yeah, I guess let's see how I look in them, you know, and if I can pull off the look. All right, let's see how these pants fit me. All right, what do we think, guys? 투명하게 비치는 얕은 물속으로 몸을 담근 그는 생각보다 차갑지 않은 수온에 안도하며 여자친구의 반바지를 빌려 입는 웃지 못할 해프닝까지 겪었는데요. 그럼에도 맑고 잔잔한 바다에서의 수영은 그날 하루 중 가장 개운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그는 삼척의 해안선을 뒤로한 채 지나온 산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해안은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설악산처럼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멋진 산들이 많네요 라며 여운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그 해변에서 그는 뜻밖의 인연도 만났습니다.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찾은 무슬림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눈 그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여행자들이 같은 바다를 보며 같은 감탄을 쏟아내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 생각엔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라며 낯선 인사말을 서투르게 따라 하던 그의 모습에서 여행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낚시로 시작해서 바다 수영으로 끝난 이틀간의 삼척 여행.
그가 만난 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어촌 마을의 조용한 골목, 정겨운 할머니들의 미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편리한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풍경들이 외국인의 카메라 안에서는 하나하나 특별한 순간으로 담기고 있었던 셈이죠. 화려한 도심의 야경도 유명한 관광 명소도 아닌 강원도 어느 어촌 마을이 한 외국인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그건 이 나라가 가진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친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음번 그의 카메라에는 또 어떤 한국의 얼굴이 담기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소중한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귀중한 원동력이 됩니다.